루프 코일을 묶기 위해서인데요. 자기장이 형성되는 루프 코일은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지하게 됩니다. 루프 검지기를 통해 좌회전 대기 차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좌회전 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상당히 크죠. 물론 이제 전 차로의 그 교차로의 교통량이 꽉 차서 움직인다 그러면 기대하기 어렵겠죠. 여유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용량의 여유만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낭비되는 교통 용량을 교통 수요가 있는 쪽에 줌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도로에 루프 검지기라고 하는 센서들이 수없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루프 검지기들이 교통량도 재고 속도도 관측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신호 시간도 달라지고 야간대나 주말에 한산할 때도 거기에 맞는 신호 시간이 운영되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신호운영실인데요. 서울시내 신호 상황을 종합하고 루프 검지기 같은 자동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신호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호별로 시간이 일정한 일반 신호, 시간대별로 신호 계획이 정해져 있는 전자신호, 그리고 실제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 시간이 자동 조절되는 실시간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 위의 수많은 신호들은 나름의 규칙과 체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신호 체계를 새롭게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새로운 설계에 대한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혼잡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혼잡이 얼마나 나겠는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모사해보는 게 이제 교통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건 이제 각 개별 차량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와 앞차와의 관계, 옆차와의 관계를 다 따지고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또 아주 정교하게는 황색 신호가 터졌을 때 과연 운전자가 급하게 통과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느 지점에서 쓸 건지 이런 것까지를 이제 행태까지를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자동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접해본 것이 있습니다. 길 안내는 물론 각종 교통정보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과연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업체에서는 택시와 버스 같은 상시 운행 차량 8,000여 대를 활용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경과 시간, 속도 등을 종합해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일반적인 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정보나 아니면 차선수나 이런 걸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만 경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교통정보를 반영한 길안내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길안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 시간별로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지도 실사팀을 따라 광화문 교차로에 나와봤습니다. 고객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겠죠. 한 해 평균 30% 정도의 도로 정보가 업데이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이 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광화문 사거리인데요. 지금 반대편 차선에는 원래 유턴이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턴이 삭제돼 버린 상태고요. 기존에 없었던 유턴 정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 취득하러 지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사팀의 차량에는 정밀 위치 측량이 가능한 GPS와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바로 녹음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비게이션 지도는 지도 그 이상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빠른 길도 갈 수 있고 저희가 시간 세이브를 해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막히는 도로에 계속 차량이 집중됨으로써의 그 비합리적인 코스트를 원활한 쪽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분배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비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3대 요소를 도로, 사람, 차량 이 3대 요소로 봤을 때 현재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운전하고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교통은 사람이 담당하는 역할을 도로와 차량이 분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또 내일 아침이면 꽉 막힌 출근길에 동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히는 길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막히는 길일지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유쾌한 비밀을 얼마쯤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도로 위의 모든 것들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진화해가는 놀라운 과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